기온다습한 날씨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고 있습니다. 콜레라와 식중독 등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섬 지역이 특히 심각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폭염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더위 속에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며 콜레라의 집단 식중독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은 광주. 사람 체온만큼 온도가 높은 요즘 날씨는 병원성 세균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어패류에서 추출한 세균을 최근 기온과 비슷한 36도 환경에서 8시간 이상 배양해봤더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커다랗게 증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온도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요새는 또 오후에 스콜 같은 소나기가 내림으로 인해서 적당한 세균이 번식하기에 적당한 온도와 전문가들은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병한 1군 법정 감염병 콜레라나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는 식중독 역시 모두 무더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균들이 창궐하기, 번식을 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한두 마리 갖고는 콜레라 걸리지 않거든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는 식중독 지수 역시 경고 수준. 실제로 6월에서 8월로 넘어가면서 병원성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알균 같은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은 광주 지역에서만 2달 새 4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늦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폭염이 병원성 세균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15년 만에 발생한 국내 콜레라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콜레라로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집에 격리된 59살 정모 씨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와 함께 여행을 갔던 가족 3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씨를 치료한 의료진 등 20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대로라면 섬 지역은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남 서남권과 동북권 소식을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저수율이 0%로 떨어진 신안군의 한 저수지입니다. 한때 2만 3천 톤까지 물을 담고 있었지만 현재는 쩍쩍 갈라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 245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26%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안 지역 29% 논에서 벼가 마르는 피해가 발생했고 42% 면적의 밭에서 농작물이 시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파면은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안 특성상 관정 개발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가뭄에 고통스러운 건 내륙도 마찬가지. 이 마을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은 전체 용량의 5%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열흘 전 인근 30여 헥타르 농작물에 목을 적신 뒤 수문을 닫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물이 제일 필요할 때죠, 지금. 나락이 연글 때니까. 현재 신안과 한평, 장흥, 영광, 강진 지역 등의 저수율이 크게 낮습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8%로 평년보다 19% 낮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준설을 빨리 해가지고 여기 저수지에 물을 많이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가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사당국은 현재의 낮은 저수율이 올 겨울은 물론 내년 용농철까지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저수지. 저수 능력만 9만 7천 톤에 이르지만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됐습니다. 바닥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바짝 말라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근 논밭에 물을 계속 대다 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물도 금세 마를 기세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마을 도랑 역시 흐르는 물은 없고 잡초만 우거졌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에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가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농업용수가 불안전한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방차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은 수확을 앞둔 밭작물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고추잎은 이미 말라 죽었고 고구마 밭에는 성황 고구마를 찾기 힘듭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밭작물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주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비가 나가지고 지금 고추 농사도 이제 이러면 다 올해로 봐서는 농사는 다 지었고 저수지는 바닥이 나 있고 앞으로 비가 일주일만 안 오면 이제 참 큰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뭄도 가뭄이지만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가축 농가도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 축산의 환풍기와 선풍기를 총동원해 닭 폐사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한 1.5배 정도는 더 지금 나오는 실정이고요. 또 전국적으로 폐사율도 평상시에는 한 2%, 3%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의 더위로 인한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수 지역에 지난달 이후 내린 비는 예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평균 150mm 정도. 여기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 농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불산업단지 기업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조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밸리 투자 설명회가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에너지밸리 투자 설명회장에 모인 조선업체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업종을 아예 바꾸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 대불산단 330여 개 업체에게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은 일단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옵니다. 업종을 한 축으로 갖고 있대 그 잉여 인력들을 이렇게 내보내기보다는 업종을 조금 다변화해서 그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대불산단 입주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전력 신산업 펀드 등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정책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한전에서 발주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일찍 들어오면 여기에 사실은 빨리 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는 기업의 생사와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고민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전력과 경영난 타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들. 조선업 불황으로 갈 길이 막막했던 대불산단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EMB 소프트와 코세, 상호정밀 등 지역 중소기업 30곳에 명품 강소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가 인증한 명품 강소기업은 9곳으로 늘었습니다. 명품 강소기업은 매출 증가가 뚜렷하거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 중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자금과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세계의 미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광주 아트페어에는 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광주의 미술가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검은 캔버스 위에 일렁거리는 물결의 움직임, 빠져들 것 같은 시면 속으로 작가는 관객을 초대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는 이 한국 출신 재불 작가가 그린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이 갤러리를 비롯해 파리에서만 13개 갤러리가 광주 아트페어에 참가했습니다. Le lieu même de Asia Culture Center est un très beau monument pour cette ambition de montrer au monde qu'il y a des valeurs qui comptent entre les êtres humains. Donc oui, il y a des choses à se dire.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 젊은 작가는 동양화의 선과 서양화의 색을 접목시킨 매혹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아트페어에 3번째 참여하는 이 작가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몰려옴으로써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계기와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개 나라에서 75개 갤러리와 1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올해 광주 아트페어는 양적인 발전과 함께 질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품 거래 수익을 공익활동에 기부하는 유네스코 특별전을 통해 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광주를 비롯한 국내 작가들이 프랑스, 파리 등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작가님들과 또한 세계적인 작가님들이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특히 그것도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외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비엔날레 특별전과 젊은 작가들이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예술 장터도 광주 아트페어만의 차별화된 무대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4,500여 대. 이 가운데 41.5%인 1,900여 대가요, 50만 화소 미만이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를 놓고 봤을 때 광주 지역 학교 내 CCTV의 절반가량은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는 학교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야 하는데요. 한 대 교체 비용이 150에서 200만 원까지 이르고요. 그리고 녹화 시스템까지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의 교육 재정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우선 63개 학교에 CCTV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모든 학교 CCTV가 학생들의 안전지킴이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학교 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영양사와 교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개 학교에서 급식 전반에 관한 감사를 벌여 해고와 정직 등 영양사 4명을 중징계하고 경징계 7명, 47명에게는 주의를 주는 등 모두 78명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일지 기재 내용이 실제 급식량과 달랐고 함량 미달의 급식이나 식재료 검수를 소홀히 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박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의자를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 MBC 김철원, 김영범 기자의 5.18 특별기획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5.18의 전국화를 위해 의미 있는 기획을 한 방송작품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함께 수상한 한겨레 신문 정대하 기자의 전두환 발포 결정 회의 참석 보도에 대해서도 시상했습니다.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와 중흥건설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흥건설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위원회에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당대표 후보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친문당이 되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며 전략적인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이종걸 후보는 당내 패권주의가 강화되면 야권이 분열한다고 말했습니다.